그래서 이렇게 또 효리 씨가 왔다 가면은 언제 또 올지는 몰라요. 그럼 그렇죠. 이게 또 내려가니까. 활동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네네. 근데 종종 재밌더라고요, 이번 해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쁘게 나와야 돼. 주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그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냥 마음이 편한 그래. 거예요. 예뻐요. 계속 예뻐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재밌고 오히려 더 그냥. 예뻐요. 네. 그럼 지금은 그냥 한시적으로 약간 몇 개월만. 출장 같은 거죠, 출장. 아, 출장 연애. 그래요? 출장 연애. 이상순 씨 오늘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걔들 보고 있어요. 제주도. 그 프로그램 보니까 이상순 씨가 이게 되게 잘 맞춰주는. 아, 그런 그러니까. 자상해. 네, 자상하고. 네. 집사처럼 쓰던데요. 집사람이요. 집사람. 집사람. 아, 맞네. 근데 뭐 그 여자가 아 그럼요. 집사람일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건 오빠는 맞아요. 네, 맞아. 오빠는 올해 혼자 유학을 했기 암스테르담에서 때문에. 오래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빨래하는 거, 음식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잘하는구나. 좋아하고 즐겨해요. 아, 빨래 그 섬유 유연제를 넣을 때 자기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팬 같은 거 주문해서 뜯어볼 때 정말 행복하다고. 그래서 그게 성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진짜 자상한 사람이네. 요번에 그 민박 촬영하는데 처음으로 상순 씨하고 좀 크게 한번 싸우셨다고. 아, 방송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되게 중압감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 아, 그림을 그래요? 만들어야 된다. 그래. 괜히 싸우려고 그러고. 성적으로 싸우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원래 왜냐면 감정 갈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관찰 카메라들 보면은 예. 갈등이 꼭 한 번씩 있어요. 기계를 머리에 던지고 이래도 아야. 갈등이 안 되는 거야. 아야. 아프잖아. 원래 그런 성격이죠. 이상순 원래.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방송을 잘 밤에 모르니까. 얘기했어요. 오빠. 밤에. 오빠가 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방송은 이렇게 잔잔하다가도 하나씩 뭐가 있어야 나와야 돼. 된다. 일부러 안 뜨죠. 그래. 하고 우리가 바다 확 뛰어들어가서 바다에서 막 서핑도 하고, 하고, 이 그렇지. 그림을 만들어야 그렇지. 된다. 그러니까 오빠가 야 너는 뭐 그렇게 하려 그러냐?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 그러는데 오빠가 나의 이 열심히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알아? 그래. 오빠는 음반도 안 나오고 하는데 나는 이제 곧 음반도 나오고 이거를 지금 빵 떠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거는 나 이효리인데 나 부담. 얘기해야 되는데 빵 떠야 되는데. 그렇지. 그랬더니 그게 문제다. 네가 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다. 부담 갖지 말아라. 편하게 하면 되지.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진짜 사랑하네. 힘들게 사냐 이러면 아 맞아 오빠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대현대. 오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이걸로 간 거예요. 역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 부양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산 나를 오빠가 알아? 이게 갑자기 터진 거예요. 부럽겠네 그러면. 그래서 막 눈물 콧물이 막 나오는데 진짜로? 뒤로 갈수록 저의 이 본심이 막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싸우면서 속으로는 아 이제 나 또 성격 개차반면 또 나가겠구나. 이게 요가로 다스려지지 않은 이게 결국은 오랜만에 듣는다 개차반이라. 결국은 이게 내가 숨길 수가 없구나라는 이게 또 그 중간에 밀려오면서 옷을 근데 진짜 이효리 씨가 옛날에는 옷 진짜 내가 입으면 다 따라 입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보니까 그냥 편하게 입고 나오더라고 요가. 깜짝 놀랐어요. 왜 아무래도 이제 편하게 입는 걸 따라 하시겠죠? 이효리니까 이쁘지. 근데 그 효리네 민박 찍을 때도 원래 집에서 진짜 그냥 반바지랑 런닝 셔츠 입고 있는데 집에 있을 때 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래,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여자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자꾸 가운을 잡고 그래 그런 거라도 해야 돼. 노브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계속 입었더니 오빠가 너 갑자기 왜 가운을 다 어디서 이해를 못하니까. 가운을 다 어디서 샀니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한다고. 근데 상순 씨가 완전히 그 스폰지 같은 남자더라고. 아 그러니까. 진짜 괜찮아. 근데 방송을 몰라. 막 있잖아요. 민박집 손님들 전화 오잖아요. 막, 손님 왔나 보네? 이렇게 진짜 말로 해줘야 해야죠. 오디오가 예, 나와야 해야죠. 되잖아. 너는 왜 자꾸 혼잣말을 해? 맞장구를 안 쳐줘. 아니 그러면 오빠 같으면 당연하지. 손님이 왔어? 손님 왔어. 몇 명 왔지? 막 이래야 되나? 그럼 당연하지. 뭐야 왜 혼잣말을 해? 뭐하네. 만약에 내가 아침을 나 나 혼자 오빠들 먹어. 만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그죠? 내 마음을 알아. 그래. 이게 봐봐. 그게 미쳐. 여기 계속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둘이 계속 살았잖아요. 그럼 약간 좀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별다른 게 저는 없고. 아시다시피 제가
1분 1초가 달라요, 제가. 아, 성격의 변화가. 이상해요. 그래서 오빠가 좀 잡을 수 오빠가 없는 이렇게 스타일이야. 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날 보면 막 웃고 춤을 추고 있대요. 그러다가 또 뭐 하다가 TV 보고 딱 보면 막 울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기는 정말 지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불쌍하네. 감정의 기복이 기복이 되게 아 뭐라고 그 감정의 기복이라고 해야 되나? 천의 얼굴? 그걸 뭘 천의 얼굴이. 아니 진짜. 아, 좋은 표현이 있네. 진짜 천의 얼굴. 어느 때는 막 아침 내가 정말 꿈꾸던 여유롭고 막 아름다운 것을 생각이 너무 좋다가 왜 우리 집은 마트가 이렇게 먼 거야? 그러면서 막 막 그랬다가 막 TV에 막 아이돌들 나오면 아씨 내가 지금 저희가 저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그러다가 노을 쫙 보고 하면 나 또 오빠 놀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이런 곳에 살다니 막 이러다가 오빠 이렇게 코를 골아 짜증나게 절로 갔어 이러다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빠 사랑해 이러고. 비슷해. 약간 진짜. 상대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거 같아. 여러 명이랑 사는 것 같겠네.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한승 같아. 씨가 도인이네 도인. 그게 아니라 아니야. 진짜 그런 거 같아. 아니야, 도인이 아니라 상순 씨 입장에서는 되게 즐거운 인생이. 뭐라 진짜 상순 씨하고 우리 이효리 씨가 정말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그죠? 활동을 한 4년 안 했잖아요. 궁금한 게 예. 어? 생활비는 어디서 나요? 지금 저한테 생활비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 궁금해서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야, 너랑 인생이 달라. 저 이효리예요. 통장에서 뺐구나. 아니 어디서 돈이 나서 저 쌀을 진짜 사며?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생활비 걱정하는 거. 아 너무 고마워요. 아니 근데 김수영 씨가 진짜 궁금해 진짜 궁금해. 김수영 씨가 당황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한테 생활비 걱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효리 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네네, 버시고 맞아요. 뭐 성공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몇 년을 놀았는데 이게 무슨 건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은 없고 저는 되게 재테크에 젬병이었어요 항상. 아버지가 관리했었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가져오면서 폭망했어요. 폭망. 뭐 했는데 폭망했어? 그냥 뭐 사면은 반으로 줄어들고. 주식. 아니, 주식이 아니고 집을 사면 안 팔리고. 그 연예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100만 원을 벌면 그 중에 40만 원 정도는 빼놔야 돼요. 세금 내야 세금으로. 되면 아 맞아요. 세금이잖아요. 그래죠. 빼놔야지 안 그러면 세금을 3분의 그 다음에 못 내요. 40% 빼도 저는 남을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내가 만약에 개인이야. 아 오빠랑 나랑 너처럼 셰프를 못 찍었어도 오빠. 에이, 이거 참 MC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자존심 잡고 세우시면 아니, 어떡해요? 그 진짜. 내가 제주도에 살았더라면 저는 아마 물질을 했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전복. 아니 근데 그 이효리 씨가 그 당시에 좀 그랬었거든요. 이제 관광지처럼 이제 뭐 한두 분이 모르는데 이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이제 그게 아마 배를 누르고. 단체 관광객이. 네. 요즘은 장난 아니에요. 네. 다 민박 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또 지금 많아졌죠. 그게 한동안 이사 갔다 오고 잠잠했는데 이제 코스가 된 거지. 이제 어저께 오빠가 집에 이제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 관광 버스가 와가지고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이렇게 허리띠 서로 허리를 잡고 기차놀이를 하고 계시더래요 거기서. 집 앞에서 사진 찍느라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혼이 살기 힘들겠다, 지금. 배를 누르고 이런 건 좀 그렇지 그래서 않아? 배를 소리 안 나게 바꿔버렸어요.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게. 그게 무슨 벨이야? 그럼 배를 지인들은 전화로 왔다고 전화로. 얘기하고 왜냐면은 제가 나가서 가자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럼요. 저만의 보호 방법이 그 배를 끊어버리는 거. 그러면은 이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뭐 뭐. 밖에서 뭘 하든 저는 모르니까. 아니 저희 이장님이 집 앞에다가 자판기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스웨이컴 쉐어하자고 스웨이컴 쉐어하자고 아, 진짜. 그래서 둘이 아이디어긴 아주 재밌네. 그 등신대를 설치해 놓으래요. 등신대. 사진 찍고 가시라. 네, 실사 사진대. 등신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사람들 오는 것도 힘든데 매점 무슨 차리면 진짜 무슨 자판기를 설치하냐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매점 좀 했어요. 차려야 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야 앞에? 되냐면은 내가 봤을 때 빨리 명소들을 몰래 설치해놓고 오는 거 아니야? 몰래 설치해놓고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동 좀 팔아도 되겠습니까? 커피랑? 방송 뒤에 아니 사업자 근데 지금 방송 바쁘신데 지금 가서 상권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탑이라 뭐 말 한마디 뱉어도 화제가 되고 네. 이런 거에 대한 뭐 부담감이 있죠. 옷을 있죠, 아무래도. 있죠. 네.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오다 깜짝 놀랐어요. 왜? 기자분- 보통 해투 무슨 출근길에 해트 출근길을 찍어요? 원래 이제 찍어요. 한 2분 정도 오셔서 이렇게 뭐 하시는데 진짜. 오늘 갑자기 한 20분.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제가 들어와서 바로 그 문으로 들어왔어요. 모르니까.
근데 밖에서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저를 찍으려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갔고 인사드리러. 착해라. 제가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하트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즘 이거 야 이거 정말 옛날 거야. 이거 아니래요. 이거 아니래요. 이거 옛날 거야. 하트를 몰라 이거. 하트 해주세요. 아이고, 이거 몰랐어요. 성심성의가 크게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했는데 내 마음을 담아서 부끄러움을 반응이 시큰둥한 야. 거예요. 뭐야?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여서 이게 아니 뭐지? 근데 왜냐면 나도 깜짝 놀랐어. 일 난 줄 알았어요. 효리 씨 들어가고 바로 제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저 설설에다 야 저기 온다 하나 더. 하나 더. 그래서 저도 곁다리를 찍었어요. 한 20분 있더만. 아유, 얘는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그 기자분들이 와주시는 것도 이제 고맙더라고요. 네.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겸손해졌어. 본인이 생각을 해봤더니 정상의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물론 좀 그 큰 결단이 필요한 거지만 그거는 오히려 생각해 보니까 조금 쉬운 방법이더라. 오히려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내려오는 걸 겪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네, 어렵더라고요. 뭐 그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정상에서 어렵더라고요. 본인은 그 방법을 조금 가기로 좀 생각을 하신 가기로 거예요. 생각을 해서 이번에 네. 이제 제가 나오면 물론 예전만큼 아닐 거라는 걸 느낌이 왔어요. 왜냐면 나이도 있고 음악적이나 예능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굉장히 트렌드도 트렌디를 빠르고. 제가 어떻게 또 쫓아가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효리인데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이라는 성공대국을 딱 발표하면 일단 음원 발표하면 무조건 1위를 며칠을 치고 갔을 건데 그렇죠. 그 헤이즈? 라는 네, 친구가 1위고 제가 거기를 못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혜지가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 뭐지? 좀 듣도 보지도 근본 얘 누구지? 그러고 이제 저희 스타일리스트 헤이즈 핫하거든요, 스타일리스트 되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핫해요, 헤이즈가. 언니가 몰라서 그렇지 장난 아니래요. 그렇지.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1위 하는데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너무 신선하고 잘하는 친구예요. 신선하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내려오는 걸 마음 즐기겠다면서요. 내려오는 걸 과정을. 그러려고 노력을 했지만 했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너 되냐? 나한테 화만 내. 그게 되면 제가 요가를 하겠냐고요. 제가 이제 막 이제 CF도 이제 안 하겠다. 뭐 행사도 하시죠. 중요한 거 아니면 안 안 하겠다. 하겠다. 돈을 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음반을 내도. 사실 그 음원이 며칠 동안 1위를 해도 그게 좀 그 수익이거든요. 수익이 그렇게 적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싸이 오빠가 네. 강남스타일로 음원 수익이 3,800만 원이었대요. 네. 강남 스타일. 근데 그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몇 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헛살았다. 내 가수로서 20년을 살았지만 내가 음반으로는 수익을 하나도 벌지 못했구나. 그동안 내가 유행을 선다고 예뻐가지고 그냥 나가서 CF 찍고 이게 막 그냥 안 내려오. 잠깐만. 제 생각에 아직 안 내려. 진짜 안 내려놨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너무 안 내려놨. 내려놨는데. 아니 아까 그게 내가 가수인데 가수로 돈을 하나도 못 벌었고 이 외적인 거로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제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제 내가 진짜 음악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어쨌든 이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이 가요계의 수익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갑자기 지금 또 거의 가정이네. 가수 회장 해야 되겠네. 그 흥부경이랑 얘기를 하고 갑자기 또 가요계의 음원 수익 구조를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내가 회사에 계약도 했는데 나 회사에서 진짜 찬밥이겠구나. 왜냐면 수익이 회사라는 있어야 게 수익이 있어야지 그렇죠. 무슨 사실은 또 뭐 어떻게 아무리 보면은- 이효리가 와도 네. 예, 수익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회사가 없을 때는 빚 좋은 계산. 몰랐어요. 그냥 내가 번 돈 내가 쓰면 되지 했는데 회사 김영석 오빠랑 계약했잖아요. 맞아요. 현석 오빠 처음에 되게 좋아하는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효리인데 뮤직비디오 뭐 싸게 찍을 수도 그렇지, 없고 그렇지. 언제 투자는 많이 하는데 이게 걷어들일 수익 구조가 안 되니까 저도 미안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광고 찍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괜히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앞으로는 들어오면은- 광고 들어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광고. 아이 그런 생각은 아직은 없지만은 네. 아직은 없지만은 아직 배가 안 그런 고프구나. 진짜 저의 삶의 모토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멋있게 살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화려하게 패셔니스타가 된 것도 그래요.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으니까. 제주도 내려간 것도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으니까. 사회적 발언을 하고 뭐 약자를 네. 대변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사실은 멋있어 보이니까.